마케팅 트렌드 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1월 8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무료 상담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알파세대가 온다의 저자이신 노준영 저자님의 강연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단 선착순 30명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장소나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꼭 영상의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오. 네, 인사 드릴까요? 네. 먼저 하시죠. 안녕하세요. 광고 컨설팅 1팀 김지윤입니다. 저는 광고 컨설팅 1팀 조정현 마케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카메라 저거 보는 거 맞나요? 저건데 사실 저걸 보면 너무 너무 아이 컨택이네요. 아이 컨택 하는 것 같아서 아하. 그냥 저희는 모니터 보면서 오.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라이브라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해본 적은 별로 없어서 우선은 저희 주제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까요? 네, 오늘 저희 주제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가 잘 안 된다면 확인해 봐야 되는 것들을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보통 뭐 문의 들어오시는 그 광고주 분들이나 아니면 집행 중이신 광고주 분들도 꾸준히 저희한테 여쭤보는 부분들이 항상 그냥 광고는 집행을 하고 있는데 뭐 판매가 안 된다. 맞아요. 뭐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 뭐 구매가 안 된다. 막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네네. 뭔가 이 내용을 가장 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주제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사실 컨설팅도 되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실 질문들이 뭐 문의가 안 들어온다, 뭐 회원가입 수가 너무 적다라는 뭐 DB 업종의 경우에는 이런 뭐 문의들이 많지만 대부분 이제 이커머스 업종이 많이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커머스 하면은 대부분 네이버에서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실 텐데 맞아요. 뭐 스마트 스토어가 말 그대로 스토어기 때문에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러면은 사실 광고를 진행을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판매가 잘 안 된다면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윤 마케터님께서는 확인을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일단 문의가 진짜 이 주제로 많이들 여쭤보시잖아요. 근데 네네. 막 그 분들한테 뭐 광고 세팅적인 뭐 세부적인 내용들을 처음부터 막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네. 저는 약간 소비자 입장에서 만약에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뭐 어떤 그 매체든 구매를 할 때 네네. 본인들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구매를 할 때에도 마케터가 아니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막 인터넷을 하다가 구매를 할 때에도 저희가 보통 대부분은 그냥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그리고 뭐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네. 그리고 구매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광고를 집행을 할 때에도 똑같이 그 순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광고를 집행하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노출을 시켜야 네, 맞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소비자가 방문을 하려면 네네. 클릭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구매 전환 이렇게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네. 그 고객 입장에서의 그 구매 패턴을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한번 적어볼까요? 네,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나을 제가 것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같아요. 또 군스님이 인사를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시는 중에 제가 좀 네, 말씀해주세요. 네, 부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사실 검색도 검색인데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서 조금 판매가 안 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은 좀 관여도가 높은 상품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뭐 소파라든지 이런 그런 제품. 제품. 네. 네. 이제 일반적으로 가격대가 높고 구매까지 좀 고민을 길게 해야 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한 경험은 없거든요, 저는. 저도요. 네, 제 주변에서도 뭐 맞아요. 고관여 제품들은 네네.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크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보통 이제 정보를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고 이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서 직접 구매를 하게 맞아요.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방문만 되더라도 저희가 뭐 쇼핑 검색이나 뭐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CPC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방문만 되더라도 저희한테는 사실 손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관여도에 따라서도 좀 판매가 안 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만약에 좀 고관여 네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구매를 할 때에도 온라인에 쳐보고 이제 막 리뷰나 보고 맞아요. 막상 제품은 직접 가서 사던가 막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진짜 광고비만 많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맞아요. 좀
그런 상품군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맞아요. 이제 저도 사실 검색을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하고 뭐 네이버 쇼핑이나 파워링크에서 뭐 구매를 할 때 좀 가격대가 저렴하고 그냥 큰 고민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주로 구매를 하거든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애플워치 스트랩이라던가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마음에 들고 예쁘면은 바로바로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면은 좀 전환이 잘 일어날 것 같고 만약에 본인이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이 너무 고관여 제품이거나 좀 구매까지 길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제품인 경우에는 좀 판매가 잘 안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중간중간에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네네. 저희가 이제 소비자 행동 구매 패턴으로 봤을 때는 검색, 방문, 구매 이렇게 순서고 이제 저희가 광고를 집행을 하려면 이제 이 순서에 맞게 노출, 클릭, 전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노출을 시키려면 네. 우리 광고를 이제 집행을 할 때 이제 노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네. 제가 먼저 그러면 좀 네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사실 광고 집행시라고 되어 있는데 뭐 광고도 사실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네이버 뭐 쇼핑 검색어로 좀 예시를 들면은 노출을 시킬 때 저희가 파워링크처럼 좀 원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노출시키는 시스템이 아니라 상품명에서 조합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많이 노출을 시키려면 우선은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고 구매를 하는 키워드를 주로 상품명에다가 기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거기서 조합이 돼서 구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상품명을 작성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광고를 진행했을 때보다 더 많은 노출량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막 가끔씩 네네. 이제 내부적으로 광고를 집행하시다가 네. 저희한테 문의를 주셔서 제가 이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가끔 보면 이제 광고 노출 상품명은 저희가 25자로 정해져 있긴 한데 네. 스마트 스토어 그 판매자 센터 내에서는 길게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가끔씩 보면 진짜 연관도 없는 키워드들을 진짜 한 거의 50자 가까이 아. 적어두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되게 많으시죠?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그 키워드로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연관성이 없어서 구매 전환 진짜 안 나고 그냥 네. 진짜 불필요한 상품과 연관성 없는 제품에 대해서 계속 노출이 되고 클릭이 되다 보니까 구매 전환은 안 나고 네. 오히려 클릭만 계속 발생하니까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나가는데 구매 전환은 되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너무 무자비한 그런 키워드 조합보다는 진짜 만약에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최소한 이게 경쟁사들 노출 상품명이나 네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 좀 조화롭게 상품이랑 좀 조화가 되게끔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좀 많은 사업자분들이 그 상품명을 정하실 때 너무 좀 추상적으로 정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추상적으로? 네, 뭐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베개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적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약간 상세 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말을 네. 제 상품명으로 네, 이게 막 소비자한테 많이 어필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검색을 할 때 막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은 베개 베개, 이런 식으로 맞아요. 검색을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추상적인 내용들은 상세 페이지 쪽으로 옮기고 맞아요. 상품명 쪽은 저희가 좀 검색이 될 법한 진짜 실제로 이렇게 소비자들이 검색을 할 만한 그런 맞아요. 키워드들로 좀 조합을 해서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네.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뭐 노출 상품명까지 진짜 뭔가 유입량이나 검색량 높은 키워드들로 잘 만들어 놨는데 네, 에도 노출이 안 되는 이유라고 하면은 네네, 당연히 예산 때문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집행 가능한 광고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막 메인 키워드로 1위 노출하기가 어려우니까 네네, 막 전 진짜 제일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게 막 세팅, 막 상세 페이지 너무 잘해놨고 네네. 노출 상품 너무 잘해놨어요. 근데 입찰가 전부 50원으로 이렇게 따다다닥 해놓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 네, 많으시죠. 그거- 진짜 아무리 많아야 막 100원 미만으로 맞아요. 설정해 두시는데 맞아요. 사실 이게 키워드별로 어느 정도 월간 평균적인 이런 입찰가도 있고 사실 광고가 이제 저희만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업체에서 광고를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 업체도 경쟁을 하고 저 업체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쟁에서 이기려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이제 입찰가다 보니까 입찰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좀 노출 순위에서도 유리하고 좀 노출 전체적인 노출량에서도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진짜 막 50원, 70원으로 해놓는 거는 그냥 솔직히 한 달, 뭐 몇 년을 집행을 한다 해도 진짜 클릭 맞아요. 진짜 거의 안 날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그렇다고 하면 한 10페이지, 막 5페이지 이상 페이지에서 보여질 텐데 네, 그런 페이지까지 소비자들을 넘어가지 않잖아요. 저희도 구매를 할 때. 맞아요. 저만 보통- 해도 1, 2, 3이 맞아요. 아니 전 진짜 사고 싶은 거라고 하면 한 2페이지, 3페이지까지는 가는 것 같은데 네네. 저희 기준에는 막 70원으로 세팅되어 있는 광고가 보여질 때까지는 페이지가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노출을 시키려면 어쨌든 좀 광고비를 초반엔이라도 유효한 네. 키워드를 찾아내는 과정까지만이라도 조금은 좀 상향 조절을 해서 좀 상위에 조금 노출을 시켜서 이 키워드로 진짜 구매 전환이 나는지 네네. 우리 제품이랑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보는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입찰가나 뭐 이런 것들에 너무 목매달고 막 예산이 너무 적어서 네. 너무 보수적으로만 이렇게 맞아요. 초반에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약간 진짜 애매한 가격, 애매한 예산으로 진짜 뭔가 결과 없이 진짜 그냥 광고만 그냥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좀 노출을 시키려면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도 너무 적은 예산으로 광고 집행 중인 건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컨설팅을 받다 보면은 지금 방금 지금 마케터님이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업자분들이 뭐 자기네들의 예산이 되게 적은데 처음에 그렇게 입찰가를 높이면 좀 결과물은 없고 광고비만 소진되지 않을까라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입찰가가 만약에 고민이 되신다면은 초반에는 그래도 조금 높이시는 게 좋고요. 추후에 뭐 품질 지수가 만약에 높아진다고 하면은 저희가 뭐 입찰가가 높더라도 실제로 소진되는 그런 입찰가는 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입찰가를 조정해 나가는 것도 좀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진짜 너무 적은 입찰가 막 100원, 막 200원으로 막 5페이지 이상에서 보여지면서 몇 달 동안 광고를 집행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좀 한 3순위? 어쨌든 1페이지 내에서는 보여줄 수 있게끔 네. 좀 입찰가는 조금은 상향이 되겠지만 어쨌든 소비자가 처음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첫 페이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곳에 노출을 시켜서 거기에서 좀 유의미한 키워드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당연히 잘 팔릴 것 같았던 메인 키워드 외에도 좀 세부 키워드들로 좀 네. 구매 전환이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약간 이 키워드로 검색이 된다고 막 하는 키워드들도 되게 많으니까 그런 키워드들 하나만이라도 진짜 잘 뽑아내면 그거에만 집중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예산에 대해서 이제 너무 타이트하게 네. 예산을 잡고 시작을 하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하긴 합니다. 맞아요. 왜냐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1페이지에도 만약에 노출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뭐 유입되는 키워드도 사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 보니까 맞아요. 뭐 어느 키워드로 이제 유입이 되고 노출이 되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어떠한 키워드에서 검색을 해서 노출이 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1페이지 안에는 노출이 되어야 좀 그 이후에 광고 성과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드디어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 아야나님 질문이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쇼핑 검색 광고만 하루에 3만 원 정도로 3주 정도 운영 중인데 아직 판매가 안 나네요. 스토어에서 객단가가 약 15만 원 정도 하는 주얼리 상품 판매 중입니다. 파워링크를 집행해야 할지 수요금 일례산을 늘려야 할지 고민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쇼핑 검색만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파워링크를 그런 거 해야 될지? 주인 마케터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루에 3만 원 정도로 3주 정도 운영 중인데 아직 판매가 안 났다. 그러면 일단 신규 브랜드인 것 같은데 네, 3만 원, 하루 3만 원? 저도 주얼리 업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주얼리 업종이 이제 메인 키워드 뭐
14K 귀걸이, 14K 피어싱 이런 것들도 네. 막 저희가 막 건기식처럼 입찰가가 엄청 높지는 않거든요. 네, 건기식은 맞아요. 10,000원대 넘어가고 하는데 주얼리는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근데 제가 진행을 하고 있었어서 많이 검색을 해본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주얼리 업종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 말고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있고 브랜딩이 좀 되어 있는 네. 업체들이 진짜 상위에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주얼리 판매하는 스토어는 정말 많은데 약간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 것들은 뭔가 본인들이 직접 검색을 해서 이미 알고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 그런 스토어에서 구매 전환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신규 브랜드다 보니까 뭔가 지금 아직 3주 정도로 짧게 운영을 하셨으니까 뭔가 초반부터 너무 구매 전환이 당장 일어날 거다라는 기대는 아직은 섣부른 단계인 것 같기는 하고 네네. 그리고 객단가가 15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지금 얼마나 다양한 가격대로 판매 중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진짜 평균적인 가격대가 15만 원 정도다? 라고 하면은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약간 이커머스라고 하면은 판매 제품에 따라서도 좀 판매가 잘 되는 그런 카테고리들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주얼리라고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이커머스로 스마트 스토어에 잘 판매가 될 것 같은데 약간 단가가 만약에 좀 진짜 높기는 하네요. 네, 그러니까 네. 모든 제품의 평균 가격대가 15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네. 약간 소비자가 들어왔을 때도 진짜 뭔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없다 보니까 좀 이탈될 확률도 있고 그리고 맞아요. 기존에 알고 있던 브랜드도 아니다 보니까 좀 이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신규 브랜드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판매가 안 나고 있는 상태면 더더욱 뭐 리뷰나 이런 것들도 안 되어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좀 이탈될 수 있는 좀 그런 환경인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당장에 네. KPI가 매출 전환인지 네. 아니면 다른 브랜드들처럼 어느 정도 브랜딩을 잡고 그 이후에 이제 매출을 잡아가야 될지 그 네. 우선순위가 좀 먼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진짜 판매만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네이버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말고 네네. 좀 메타라던가 좀 다양한 매체를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근데 만약에 지금 나야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루에 3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사실 하루 3만 원이면 월 100만 원 정도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예산을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메타나 다른 매체에다가 가용하는 것보다 저는 그렇네요. 네이버 쪽에 집중하는 게 좀 좋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확한 좀 월예산 광고로 사용한 월 예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저희가 어떤 진짜 네이버에만 집중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좀 더 다양하게 사용 가능한 예산이라고 하면은 또 매체로 좀 확장을 해서 네.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만 원 정도로 3주 정도 3만 운영? 원? 와, 근데 좀 보통 어렵네요. 초반에 광고 진행하시는 광고주분들 대부분 거의 이 정도 맞아요. 예산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제가 만약에 이러한 문의를 받게 된다면 저라면은 파워링크보다는 좀 쇼검 쪽에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쇼핑 검색 쪽으로. 맞아요. 물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다면은 검색을 해서 파워링크 구좌에서도 좀 아는 브랜드다 보니까 쉽게 클릭을 맞아요. 하고 거기서 이제 구매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 만약에 신규 브랜드라고 한다면은 저라면은 좀 다른 그래도 제품들과 좀 비교하면서 제품들을 살펴볼 수 있는 쇼핑 검색 쪽에서 좀 구매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광고를 집행할 때 파워링크보다는 쇼핑 검색에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좀 유리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일단 월 예산 그러니까 하루 예산이 이제 3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정해진 거라고 하면은 네네. 파워링크보다는 쇼핑 검색에 집중해서 예산 가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남겨주셨어요. 지금 쇼검에서 월 예산 100만 원 정도 집행 중인데 추가로 100만 원 더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 금액을 쇼검에 해야 할지 파워링크에 해야 할지 메타를 해볼지 고민이 됩니다. 예산은 조금 더 가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근데 100만 원 추가로 더 집행을 한다고 하셨을 때도 어쨌든 월 예산은 200만 원 정도이다 보니까
저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한 3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네네. 한 매체에 좀 집중을 하는 걸 추천드리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월 예산 100만 원 정도라고 하셨으면은 제 경험상 네. 대부분의 광고주분들이 좀 내부적으로 뭔가 소재 제작이라던가 이런 게 좀 힘든 부분이 있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소재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좀 많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이 소재에서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저 소재에서도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소재를 테스트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만약에 내부적으로 디자이너가 없어가지고 소재를 좀 가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메타보다는 쇼핑 검색에. 네, 쇼핑 검색에 집중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아니면 막 디자이너까지 이렇게 있는 건 아니더라도 좀 네. 상세 페이지 내에 뭐 이미지나 뭐 촬영본 이런 것들이 진짜 약간 저희가 광고로 집행할 만큼의 그 퀄리티 정도만이라도 된다고 하면은 네, 맞아요.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매체를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어쨌든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집행한다고 하시더라도 한 매체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지금 당장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쇼핑 검색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본적인 연출컷만 있더라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좀 진입 장벽이 낮고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구매가 일어나는 구자가 이제 쇼핑 검색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메타나 파워링크보다는 지금 예산으로는 쇼핑 검색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규 브랜드라고 하면은 진짜 신규 브랜드 광고주님들 보통 상담하거나 고민들 보면 네, 그러니까 어쨌든 브랜딩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일단 우리 자본이 있고 이게 구매 전환이 나고 매출 발생이 돼야 광고도 더 크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보통은 매출이 제일 우선적인 KPI이긴 하더라고요. 그런 맞아요. 거라고 하면은 일단 저는 좀 그 스토어 내에서 네. 소비자가 어쨌든 광고로 저희가 노출은 시킬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뭐 네네. 뭐 일주일만이라도 좀 입찰가를 조금 높여서 상위에 노출은 시킬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노출이 돼서 이제 그럼 노출을 시키면 클릭이 되고 이제 그 소비자들이 스토어에 유입이 되는데 근데 저는 그 들어왔을 때 리뷰나 뭐 찜수 이런 것도 없고 막 그러다 보면 저는 들어와서 제품이 좀 마음에 들더라도 네. 저는 약간 구매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네, 지긴 하거든요. 저는 구매할 때 리뷰가 진짜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편이어서 저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리뷰를 쌓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네네. 그러면 그게 뭐 협찬이나 이런 것 거창한 그건 아니더라도 아니 스토어 내에서도 막 리뷰 쓰면 뭐 쿠폰 발급해주거나 맞아요. 막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약간 네, 프로모션 같은 네, 것도 그래서 활용해서 좀 초반에 그런 걸로 해서 리뷰를 어느 정도 쌓아두고 광고 집행을 해서 이제 유입을 시키면 어느 정도 이 소비자가 들어왔을 때 리뷰도 좀 참고를 하고 네. 하면서 구매 전환도 더 잘 일어날 것 같아서 좀 내부적으로 이제 오로지 광고를 통해서만 무조건적으로 매출 볼륨을 만들어야겠다. 로 할 수도 있지만 맞아요. 좀 내부적으로 좀 리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쌓여 있을 때 같이 진행을 하면 좀 더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신규 업체라고 하니까 그런 좀 리뷰 이벤트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광고를 진행하는 게 저희 제품들을 좀 소비자들한테 잘 보이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광고를 진행을 할 때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목표가 매출 증대인데 사실 언제까지고 광고를 통해서만 매출을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최종적으로는 저희 브랜드를 좀 많이 알려가지고 광고가 아니라 자연 검색에서도 광고비 소진 없이 이제 제품 판매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렇게 되려면 사실 꾸준한 브랜딩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리뷰가 많은 거는 사실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좀 맞아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리뷰도 저는 광고 진행에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크게 봤을 때는 네. 분명 모든 광고주 분들의 공통된 그거겠지만 이제 광고를 안 하더라도 자연 노출로 상위에 노출이 되는 게 최종 목표다 보니까 맞아요. 좀 꾸준하게 근데 보통 그 네이버에서 막 그 자연 노출로 순위 매겨지는 거 제가 네. 확인해 봤을 때는 찜수나 최근 구매 건수
그리고 리뷰 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광고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우리 브랜딩을 봤을 때 그리고 전환 매출에 대한 어쨌든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라고 하면은 네. 그런 것들도 같이 신경을 써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시너지가 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문의 또 주셨어요. 질문 남겨주셨는데 요즘 전반적인 이커머스 경기도 침체로 가는 중이지만 쿠팡한테 밀려서 스마트 스토어는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돌파구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쿠팡 이 내용으로 그 질문하고 고민하시는 광고주분들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무리해서라도 쿠팡 입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쿠팡 입점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 사실 제품들 구매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오픈마켓 플랫폼이 쿠팡이잖아요. 맞아요. 안 저도- 깔려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뭐 구매를 할 때 쿠팡이 있는지부터 먼저 검색을 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제품들이 쿠팡에 다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게 있을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판매가 요즘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쿠팡한테 나오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좀 네.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이 어떤 건지에 네. 따라서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생필품 같은 막 치약, 칫솔, 네네. 샴푸 이런 거라고 하면은 솔직히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진짜 좀 극히 드물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이미 브랜딩이 너무나도 잘 된 그런 브랜드가 아닌 이상 웬만해서는 진짜 쿠팡에서 그냥 보통 샴푸 떨어지면 막 맞아요. 오늘 떨어지면 당장 내일 쓸 거 없어서 막 구매하는데 맞아요. 그거를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막 그러진 않죠. 3일 안에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기보다는 그런 생필품이나 막 저가형 제품이라면 쿠팡 입점은 좀 네, 필수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네. 나야나님처럼 주얼리 제품이라던가 뭐 의류 아직까지는 음. 의류도 쿠팡에서 판매는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네. 쿠팡에서 아직 옷을 사본 적은 없거든요. 저도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제품 현재 판매 중인 제품에 따라서 좀 쿠팡에 비중을 둬야 될지 아니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계속 잡고 가서 집중을 해야 되는지는 네네. 달라질 것 같은데 혹시 그 판매 중인 제품이 뭔지 알면 좀 더 저희가 좀 정확하게 네네.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남겨주시는 거 좀 기다리면서 네. 사실 뭐 전반적인 이커머스 경기가 침체로 가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최근에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네. 그 연휴가 또 되게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좀 소비자들이 좀 구매에 있어서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시기인 것도 맞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소비 심리도 함께 좀 위축이 되는 것 같으면서 온라인에서 뭔가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줄어든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광고를 집행하면서 좀 데이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좀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러한 현상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추석 연휴 때 좀 네, 복귀해서 이제 봤을 때 좀 신기했던 그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약간 보통 저희가 추석 연휴 때 보면 광고비를 좀 줄인다거나 네. 좀 너무 엄청 약간 시즌성 제품일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막 선물 세트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막 오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네이버랑 메타 진행하고 있는 업체였는데 네, 복귀해서 제가 보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구매 전화는 막 대단히 막 안 팔린 건 아닌데 그냥 그랬는데 메타에서는 구매 건수가 엄청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네. 경우에는 막 어쨌든 저희가 추석 연휴나 뭐 연휴가 길어질 때 막 놀러 다니고 하니까 막 핸드폰 잡고 막 물건을 사야지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진 않잖아요. 진짜 필요한 제품이 아닌 이상.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약간 연휴 기간 때에는 네이버 검색 광고 통한 뭐 구매 전환은 확실히 좀 주는 것 같은데 약간 DA 매체로 뭐 디스플레이 광고나 뭐 메타 이런 거 같은 네. 경우에는 저희가 연휴에도 핸드폰은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거 보다가 그런 DA 매체는 저희가 검색을 하지 않아도 노출이 되는 광고다 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예쁘다? 살만한데? 들어갔는데 괜찮네? 하면 구매 전환은 확실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네이버 검색 광고만 진행을 하시는 거라고 하면은 근데 쿠팡한테 밀려서 조금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하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 외에 좀 다른 매체로도 진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사실 저희가 맞아요. 파악을 하지는 못해서 네,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인데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SNS가 좀 연휴 기간 동안 이용률이 좀 늘어나면서 네, 메타에서의 제가 지금 집행 중인 광고주 분들의 그 광고에서는 메타 네. 통해서는 성과가 좀 잘 나온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업종마다 좀 많이 다른 것 맞아요.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업종까지 모르니까.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커머스 경기가 침체로 가는 중이지만 사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10월부터는 또 맞아요. 네. 좋은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겨울 이슈가 또 있다 보니까 겨울 관련된 상품들로 잘 준비를 한다면은 그런 업종들의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 사업자분들이라면은 맞아요. 저는 이러한 시즌성을 좀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소고도 활용을 하고 하면은 광고 성과가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아무리 지금 쿠팡이 진짜 네. 너무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도 네이버의 검색량이나 네. 어쨌든 우리는 검색을 할 때 거의 뭐 90%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구매를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네이버에서 많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나 뭐 네이버 광고를 지금 하지 말고 아예 다른 매체로 하라라고 말하기에는 네. 아직은 네이버는 갖고 가야 되는 매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워낙 쇼핑 플랫폼이 잘 발달되어 있는 매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검색을 하고 구매를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매체가 네이버잖아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사실 요즘 들어서 좀 구글 관련 네. 문의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맞아요. 사실 구글은 저희가 뭔가를 구매하려고 검색을 한다기보다는 맞아요. 좀 정보 습득에 맞아요. 최적화된 매체잖아요. 맞아요. 저도 뭔가를 검색을 할 때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검색을 할 때 구글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구글링이라는 단어도 있듯이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구글에서 뭔가 제품을 판매하라는 목적보다는 좀 브랜드를 알리는 브랜드를 많이 노출시키려는 목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판매 중인 제품을 네, 말씀 주셨네요. 네. 무선 충전기 등 IT 기기. 무선 충전기 쿠팡에서 많이들 사시죠. 네, 맞아요. 사실 무선 충전기 IT 기기. 저라면은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쿠팡 쪽으로 좀 만약 컨설팅을 주신다면은 쿠팡 쪽으로 좀 저는 제안을 드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무선 충전기나 막 고속 충전기 이런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도 쿠팡에서 산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저도요.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집행 중인 뭐 그런 것들 봤을 때는 무선 충전기나 뭐 액정 필름, 뭐 그런 IT 기기, 케이스 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메타에서 그 DA 매체로 광고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스마트 스토어에 막 그 과용되는 그런 예산에 막 너무 집중하고 막 구매 전환도 안 나는데 막 일단 뭐 노출시키려고 막 상위 그 입찰가 높여놓고 그런 것보다는 좀 새로운 매체로 메타나 이런 것들로 요즘 막 이미지 소재 되게 후킹성 있게 되게 잘 만드는 것들은 저도 진짜 눌러서 구매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메타나 이런 좀 보여지는 그 배너 광고도 진행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약간 그런 소구 포인트 잘 잡아가지고 네네. 하면 진짜 잘 팔릴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게 쿠팡 스마트 스토어. 네. 네, 거의 저는 근데 이거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쿠팡 쪽이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물론 마케터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또 쿠팡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소비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매체이기는 하지만 플랫폼이기는 하지만 우선은 만약에 광고를 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 수수료가 좀 센 편이기는 합니다. 맞아요. 수수료도 세고 실제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이거를 실제로 사업자에게 전달을 받는 그 기간이 텀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예산이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광고 전환이 예산도 가용을 하면서 이제 매출까지 만들어내고 다시 또 이제 광고비로 사용을 하고 이러한 좀 전환율이 좀 많이 느린 것 같아서 이런 게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뭐 네이버 쪽에서 광고를 한다면은
뭐 혜택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만약에 키운다고 한다면은 뭐 빅파워 등급이나 그 이후로 막 브랜드 스토어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건 좀 장기적인 맞아요. 계획이긴 하지만 되게 각각의 플랫폼이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잘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진짜 많은 분들이 만약에 뷰티 업종이라고 하면은 뭐 올리브영 입점 네. 하고 싶어 하시고 맞아요. 약간 나머지 그냥 모든 카테고리 뷰티 포함해서라도 모든 업체들에서 약간 구매 전환하고 하는 게 아무래도 쿠팡 입점을 진짜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막상 좀 어느 정도 브랜딩도 되어 있고 뭐 스마트 스토어나 뭐 쿠팡에서 어느 정도 다 매출 볼륨이 잘 나고 있는데도 쿠팡 그 수수료나 네. 어쨌든 뭔가 묶여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뭔가 자발적인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조금은 좀 네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쿠팡에 입점을 했다가도 어느 정도 매출 볼륨이 만들어진 이후에 오히려 나오는 브랜드들도 많고 맞아요. 올리브영도 입점을 했다가도 진짜 그냥 아예 나와버리는 브랜드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쿠팡에서 구매 전환 건수나 뭐 이런 매출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막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 당장 이걸 포기할 수 있는 그건 아닌 포기할 정도면은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저는 약간 좀 배너 광고 쪽을 좀 제안드려 보고 싶긴 하네요. 약간 무선 충전기 이런 업종이라고 하면은 네, 저도 네. 배너 쪽? 네, 배너 광고 쪽으로 아예 다른 매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쿠팡에서도 뭔가 구매를 할 때 광고 영역으로 노출이 되더라도 좀 배너 소재, 이미지 소재가 좀 괜찮다고 하면은 저는 광고여도 클릭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쿠팡에서요? 네네. 그래서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구매를 하려고 네. 좀 살펴본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막 샤오미 같은 되게 유명한 막 중국 브랜드의 네. 제품보다도 이미지 소재가 괜찮고 좀 뭔가 충전이 빨리 될 것 같은 그런 제품들로 많이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소구 포인트들도 잘 활용을 해서 좀 이미지를 잘 제작을 한다면 네, 확실히 소비자한테 좀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근데 쿠팡도 마찬가지로 진짜 특정 저희 뭐 구매하려고 키워드 치면 보통 리뷰 제일 많고 맞아요. 막 별 꽉 차 있고 한 그 제품들 위주로 구매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업체 규모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쿠팡에서 약간 어느 정도 애매한 입지로 있는 네. 것보다는 차라리 왜냐면 쿠팡도 비교가 되잖아요. 맞아요. 다른 업체와의 리뷰 수나 뭐 찜 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비교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쿠팡에만 너무 국한돼서 생각하지는 마시고 맞아요.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약간 메타나 이런 것도 비교 대상 없잖아요. 음. 그래서 약간 후킹 있는 그런 이미지 소재 하나로 좀 배너 광고로 좀 유입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아요. 되게 다양한 플랫폼도 있고 이게 맞아요.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쿠팡도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특히 쿠팡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유독 그 순위를 좀 많이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크게 1위, 2위, 3위, 4위 이런 식으로 뭔가를 검색을 했을 때 쿠팡 랭크라고 또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막 4등이면은 1등보다 못한 제품 같고 맞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맞아요.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너무 상품을 등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구매 수도 적고 리뷰 수도 적다면은 차라리 그냥 광고 쪽으로 예산을 가용하는 게 맞을 것도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뭔가 경쟁사들과 비교가 안 되는 메타 광고도 배너를 제작을 해서 집행을 한다면은 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맞아요. 답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뭐 다음 저희가 좀 미리 좀 준비한 내용들을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만약에 네. 노출은 많이 되는데 네. 클릭이 너무 안 나온다 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노출은 막 1000회 정도 되는데 하루에 막 클릭은 2, 3회 밖에 안 나오는 사업자분들도 은근 많이 네,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2, 3회밖에 클릭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전환이 절대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클릭을 높이고 싶어 하시는데 노출은 많고 클릭이 낮은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으실까요?
일단 노출이 됐는데 클릭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막 상세 페이지 문제로까지 이어지진 않거든요. 왜냐면 노출 이제 광고 영역에 떴을 때 클릭조차 안 되는 거니까 맞아요. 우리 광고가 노출이 되었을 때 클릭 받을 그런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그리고 네. 좀 1위에 있는 아무리 1위에 노출이 되고 있더라도 약간 2, 3위에 비교를 했을 때 네. 우리 제품이 보여지는 게 뭔가 좀 미흡해 보이고 좀 맞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무조건 1위라고 해서 1위를 클릭하진 않거든요. 1위 광고 제품을 네네. 구매를 할 때. 그래서 저 보통 노출이 됐는데 클릭을 할 때 영향을 주는 게 저희가 이제 네이버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그 찜수랑 네. 막 그런 그 리뷰수 노출이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쇼핑 상품 부가 정보로.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랑 또 PC에서는 더 길게 보여지고 모바일에서는 짧게 보여지긴 하는데 그 제품명 위에 추가 홍보 문구 이런 거 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주황색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 부분에는 저희는 항상 약간 이벤트 중이라고 하면은 이벤트 내용을 기재를 하거나 어쨌든 한 번 더 후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강조돼서 그런 네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팅적인 부분은 좀 완벽하게 해놓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일단 노출이 됐는데 클릭이 되려면 어쨌든 보여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보니까 맞아요. 뭐 노출 이미지, 노출용 이미지. 네, 노출용 이미지 이런 것들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좀 네이버 파워링크라고 하면은 파워링크에는 확장 소재 저희 등록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뭐 구자 사용 영역까지도 달라지다 보니까 좀 활용할 수 있는 확장 소재들은 최대한 다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 물론 이제 뭐 파워링크를 예시로 좀 들면은 되게 말씀 주신 것처럼 확장 소재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등록하는 건 사실 무료잖아요. 맞아요. 이게 유료라고 생각하시는 맞아요. 초보 맞아요. 사업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무료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네. 이게 만약에 추가를 한다면은 그냥 진행을 했을 때보다 품질 지수에도 되게 영향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입찰가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좀 좋은 이점들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생각을 못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말씀 주신 것처럼 광고 구자 있잖아요. 네. 저희가 차지하는 광고 구자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경쟁사가 노출이 많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광고를 더 노출을 직관적으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같이 고려를 한다면 좀 이러한 확장 소재라던가 이런 후킹 문구 요소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진짜 맞아요. 최대한 무조건 다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그래서 만약에 파워링크 이미지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사업자분들이 만약에 전달을 안 주신다고 하시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네. 요청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맞아요. 이미지도 네. 롤링돼서 보여지니까 하나 네네. 등록하는 것보다는 일단 여러 가지 등록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가격 만약에 한 제품의 뭐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르거나 막 용량별로 가격 다른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뭐 가격 링크도 하면 각각의 가격도 바로 직관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고 그리고 맞아요. 각각의 랜딩 그 눌렀을 때 랜딩 URL도 저희가 걸 수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앞전에는 뭐 파워링크에 솔직히 구매 전환까지 파워링크보다는 쇼핑 검색에서 구매 전환이 많이 난다라고는 했지만 네. 파워링크 광고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다 활용을 해서 최대한 파워링크 구자 내에서도 클릭을 했을 때 이탈 없이 원하는 제품에 바로 랜딩이 돼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최대한 모든 세팅을 다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만약에 뭐 이커머스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파워링크를 하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만약에 뭐 진행을 한다고 하시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가격 링크를 설정함으로써 이제 제품 가격을 미리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노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가격이 궁금해서 그냥 단순 궁금증으로 클릭을 해서 보여지는 것보다는 미리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광고비 광고비, 누수 맞아요. 이런 것도 좀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저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네이버 검색 광고 그 시스템 내에서.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진짜 막 광고주분들이 그것까지 다 하나하나 막 공부해가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희한테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사실 네이버 광고는 저는 품질 지수가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입찰가와 좀 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품질 지수를 높이는 게 사실 입찰가를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품질 지수를 높이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지윤 마케터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품질 지수 올리는 거요? 네. 품질 지수? 근데 일단 품질 지수 올라가려면 노출이 됐을 때 노출량 대비해서 클릭률이 얼마나 생기고 네. 또 클릭량 대비했을 때 전환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네네. 대한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품질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 네. 주제에 맞게끔 이제 노출을 시키고 그 노출량 대비해서 클릭이 발생을 하고 그 클릭 대비해서 전환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네네. 따라서 품질 지수가 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네네. 정해지는 거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좀 한번 이렇게 해서 네네. 하시면 품질 지수는 자연스럽게 오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품질 지수가 그 네이버에서 정말 명확한 가이드를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이거를 공개를 해버리면 너도 나도 다 다 일곡칸으로 만점. 네, 유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림잡아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전 대표적으로 클릭률이 좀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말 그대로 품질의 지수이기 때문에 이 광고가 얼마나 얼마나 좋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지표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이제 클릭률이라고 네. 생각을 해서 사실 클릭률을 개선하는 게 가장 품질 지수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클릭률을 높이려면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클릭률을 높이려면 일단 좀 노출수 대비해서 클릭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는 일단 만약에 초반에는 어떤 키워드로 구매 전환이 많이 발생하는지 저희가 초반부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가늠이 가능하지만 네. 모든 카테고리 각각의 브랜드가 다 동일하게 그 특정 키워드로만 잘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초반에는 저희가 막 다양한 키워드들로 좀 노출을 시키거나 그러잖아요.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네,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 좀 노출을 시켜서 유입되는 키워드나 클릭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좀 중점적으로 잡고 가고 네. 그리고 약간 클릭만 발생하고 전환이 안 나는 그런 키워드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키워드들은 좀 제외 키워드를 확실하게 좀 제외를 시켜서 음. 좀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노출이 되는 것보다는 특정 키워드 진짜 유의미한 클릭이 될 만한 키워드들로 노출이 됐을 때 클릭률이 높아지니까 네네. 좀 그런 키워드 좀 누수되는 키워드나 네. 불필요한 키워드들은 광고를 집행을 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계속 제외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물론 노출이 되면 좋겠지만 노출만 되고 클릭이 안 일어나면은 그만큼 이제 품질 지수를 깎아먹고 맞아요. 품질 지수가 깎이면은 이제 같은 입찰가를 설정하더라도 낮은 순위에. 네, 더 낮은 순위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품질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클릭률을 높여야 되고 클릭률을 높이려면 오히려 불필요한 노출수를 줄여나가는 게 맞아요. 네, 좀 맞는 방향성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메모장에다가 정리를 하고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게 네, 어떠실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말씀드린 게 어떤 거였죠? 이제 보통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가 잘 안 된다고 하면은 막 네. 바로 광고 세팅에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고민에 앞서서 네네. 내가 소비자였을 때 직접 구매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네네. 하는지를 알아봤으면 해서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구매를 할 때 검색이나 뭐 방문 그리고 구매가 하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동일하게 광고 집행을 할 때는 노출을 시키고 그 다음에 클릭을 만들어내고 그 클릭에서 구매 전환이 발생할 수 있도록 네네.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우선 이렇게 이 순서대로 진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나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전환수를 높이려면 클릭량이 많아야 되고 클릭량을 맞아요. 높이려면 노출수를 높여야 되니까 그 부분들이 광고 세팅적인 부분이 많이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오늘 그런 세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물론 이제 광고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광고 시스템적인 내용보다는 그거에 앞서서 우리 제품이 시장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가 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왜냐면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예산을 가용을 해가지고 광고를 집행했을 때 성과가 안 좋았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기 맞아요.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본인들의 제품이 어떠한 시장에서 좀 매력적으로 어필이 될 수 있고
좀 반응이 좋을 것 같은지를 먼저 고민을 해보는 게, 광고 집행 전에 고민을 해보는 게 네. 저는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매체 같은 경우에는 뭐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을 예시로 많이 들었는데, 간단하게 특징들만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파워링크는 어떠한 특징이 있죠? 저희가 말씀드린 게. 파워링크의 네, 특징? 네네. 특징이요? 일단 검색을 했을 때 그 커리수가 어느 정도 되는 키워드라고 하면은 최상단에 노출이 되니까 네, 맞아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관여도에 따라서 네. 좀, 이건 쇼핑 검색이네요. 관여도에 따라서 좀 관여도가 낮은 상품들인 경우에는 쇼핑 검색에서 집행을 하는 게 유리할 수 네, 있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었죠. 맞아요. 그래서 파워링크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걸 정리를 하겠습니다.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상단에 노출이 되니까, 근데 일단 저희가 집행 경험으로 봤을 때는 솔직하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브랜드가 아닌 이상 파워링크 솔직히 구매 전환을 크게 기대하지는 맞아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다 러프하게, 그러니까 예산이 좀 자율적이다라고 하면 두 가지 다 가져가는 게 맞는데, 아니 보통의 그 광고주분들의 KPI가 일단 네. 적은 예산으로 어쨌든 최대한의 매출 볼륨을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저희는 뭐 쇼핑 검색 그 예산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쇼핑 검색을 추천드리고 있기는 한데, 약간 초반부터 약간 우리 브랜드가 네. 구매 전환뿐만 아니라 좀 우리 브랜드가 계속 노출이 됐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초반부터 브랜딩을 갖고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네네.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뭐 브랜드 검색 광고를 추천드리긴 하나,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 브랜드명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 맞아요. 브랜드명을 검색해서 우리 브랜드 검색 광고가 노출이 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우리 브랜드명, 우리 스토어 명이 보여질 수 있게끔 약간 좀 브랜딩 목적으로 자사명으로 클릭수도 늘려나가고. 자사명으로 파워링크 광고 진행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많이 좀 진행하시는 방향성이 이렇게 좀 브랜딩을 원하시는 광고주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파워링크도 권해드리고 있고, 이제 파워링크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좀 자사 브랜드를 많이 알리고, 네. 많이 알림으로써 이후에는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함으로써 맞아요. 이제 브랜드를 인지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좀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브랜딩에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사명 키워드로. 네. 맞아요. 네, 주 혹시 마무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네네. 이렇게 끝나가네요. 네. 정리를 해보았고, 혹시 추가적으로 좀 질문 사항들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답변 드리고 이렇게 여기 마무리. 여기 있어요. 저희 네임 카드. 네임 카드. 여기 있죠. 네, 네임 카드로 연락 주시면 네. 좀 더 세밀하게, 좀 세부적으로 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딱- 없으신가요? 딱 57분까지만 기다려볼까요? 57분까지 기다려보고 이제 더 이상 네, 질문 사항이 없으면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되게 길게 한 것 같아요 오늘. 그러게요. 약간 저 첫 라이브였는데 조금 네. 횡설수설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아침이라 가지고 이게 그래서 말이 꼬이네요. 얘기를 하면서도 맞아요. 꼬이는 게 느껴져요. 저희가 한 말씀들이 잘 전달이 됐을지 좀 걱정되긴 하네요.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요? 57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릴까요? 네, 이상 광고 컨설팅 1팀 김지윤이었습니다. 네, 컨설팅 1팀 조정현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